새 갤럭시 스마트폰,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세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모두 기억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전원을 켜고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 최첨단 기기의 잠재력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메인폰으로 사용해온 전문가로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여 설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배터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며 이 비싼 기기의 성능을 100%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고 저를 따라 순서대로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갤럭시는 완전히 새로운 기기로 재탄생해 있을 겁니다. 먼저 화면 상단을 아래로 내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첫 번째, 연결 메뉴입니다. 여기서 뮤직 쉐어 기능은 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 스마트폰에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능인데 보통 친구들과 음악을 들을 땐 그냥 폰을 건네주며 함께 선곡하는 경우가 더 많죠.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워치나 태블릿, 갤럭시 북과 같은 삼성 생태계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는 반드시 켜두세요. 스마트폰이 멀리 있어도 워치나 태블릿으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다음은 소리 및 진동입니다. 벨소리로 들어가서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함께 울림을 켜주세요. 벨소리 모드로 해뒀다는 것은 어떻게든 전화를 받겠다는 의지일 테니 진동까지 더해지면 중요한 전화를 놓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음량 메뉴에서는 각 항목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특히 알림 소리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히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큰 알림 소리가 울려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 진동 세기에서 전화 수신 시 진동소리 재생이라는 흥미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진동 모터가 섬세해진 대신 진동 자체가 약해져서 책상 위에 두었을 때 진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능을 켜면 진동이 울릴 때 스피커에서 실제 진동과 유사한 소리를 함께 내보내줍니다. 진동 모드에서도 전화를 놓치는 일이 잦았다면 꼭 한번 켜보세요.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는 음량 최적화를 켜주세요. 유튜브나 음악 앱에서 콘텐츠마다 제각각인 소리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주어 갑자기 큰 소리가 나와 귀를 놀라게 하는 일을 방지해줍니다. 앱 소리 분리 재생은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필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블루투스 스피커로는 음악 스트리밍 앱의 소리만 나오게 하고 스마트폰 자체 스피커에서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에 방해받지 않고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알림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먼저 앱 알림 목록을 쭉 보시면서 팁, 갤럭시 스토어, 구글 플레이 서비스처럼 굳이 알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앱들은 과감히 꺼주세요. 불필요한 광고나 서비스 평가 요청 알림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림 팝업 스타일에서는 불빛 알림 효과를 설정해보세요.
알림이 올 때 화면 가장자리에 다채로운 조명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무음 상태에서도 알림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색상이나 너비, 지속시간 등 세부 설정도 가능하니 취향에 맞게 꾸며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잠겨있을 때 알림 내용 숨기기는 반드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표시로 두면 잠금을 풀지 않아도 메시지 내용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있습니다. 내용 숨기기로 설정하면 알림이 왔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내용은 잠금을 해제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알림 기록 기능을 켜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실수로 알림을 지워버렸을 때 방금 무슨 알림이었지?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이 기능을 켜두면 최근에 왔던 모든 알림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알림 버튼 표시도 켜두면 편리합니다. 중요한 알림이 왔지만 지금 당장 처리하기 어려울 때 알림창에서 이 버튼을 눌러 15분, 30분, 1시간 뒤에 다시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비서 같은 기능이죠. 혹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가 불편하셨다면 무선 긴급 재난 문자 메뉴에서 안전 안내 문자 알림은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알림을 꺼도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는 정상적으로 수신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다크 모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을 표현할 때 소자를 완전히 꺼버리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설명을 위해 잠시 라이트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나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글자나 아이콘의 크기를 조절하여 한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폴드처럼 큰 화면을 쓰는 기기라면 화면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에지 패널은 갤럭시의 상징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의 핸들을 끌어당겨 자주 쓰는 앱이나 연락처, 날씨, 클립보드 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립보드 패널은 꼭 활성화해두세요. 여러 개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복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붙여넣을 수 있어 문서 작업이나 정보 검색 시 생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아직 버튼 방식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하단 버튼 영역만큼 화면을 더 넓고 시원하게 쓸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 메뉴에서 배터리 보호 기능을 꼭 설정해주세요. 최적화보다는 최대 85%까지 충전 옵션을 추천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 완충과 완전 방전 상태가 반복될 때 수명이 가장 빨리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85%까지만 충전하여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이나 출장처럼 하루 종일 충전이 어려운 특별한 날에는 잠시 이 기능을 끄고 100%까지 충전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배터리 수명을 위해 고속 충전 기능을 꺼두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 스마트폰은 발열 상태에 따라 스스로 충전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고속 충전과 초고속 충전은 모두 켜두고 필요할 때 빠르게 충전하는 것이 현대적인 사용 방식에 더 맞습니다. 홈 화면 설정에서는 홈 화면의 미디어 페이지 추가 기능을 꺼주세요. 홈 화면 가장 왼쪽의 구글 디스커버 페이지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이 페이지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꺼두면 홈 화면을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활용의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고드락이라는 앱을 설치해주세요.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공식 커스터마이징 툴로 기본 설정에서는 불가능했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고드락 앱 안에 홈업 모듈을 설치하면 홈 화면과 앱 서랍의 아이콘 배열을 5x7, 6x7처럼 훨씬 촘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 더 많은 앱을 배치하고 싶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또한 페이지 반복 기능을 켜면 홈 화면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넘겼을 때 첫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음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 부분은 타협 없이 꼼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자동 블로커 기능은 반드시 사용 중으로 설정해주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의 설치를 막고 악성 코드를 검사하며 USB 케이블을 통한 해킹 시도를 차단하는 등 다층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사기, 즉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대의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개인정보 메뉴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는 꺼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굳이 내 사용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필요는 없겠죠. 안전 및 긴급 메뉴에 유료 정보는 시간을 내어 꼭 입력해두세요. 나의 혈액형, 앓고 있는 질병,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등을 기록해두면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서 잠금 화면을 풀지 않고도 의료진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보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긴급 SOS 기능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측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면 미리 지정해둔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와 현재 위치, 주변 소리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위급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실 메뉴에서는 아직 정식 기능은 아니지만 유용한 기능들을 미리 써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면 원래는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앱들도 강제로 멀티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션 및 제스처에서 손으로 밀어서 캡처 기능은 생각보다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볼륨 버튼 플러스 측면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눌러 캡처하는 방식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서는 공유 스크린샷 갤러리에 저장 안함 옵션을 켜보세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잠시 캡처해서 공유한 뒤에는 갤러리에 불필요한 이미지로 남는 경우가 많죠. 이 옵션을 켜고 캡처 후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전송하면 해당 캡처 파일은 갤러리에 저장되지 않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메뉴로 다시 돌아가 자동 최적화에 자동으로 다시 시작 기능을 설정해주세요. 스마트폰도 작은 컴퓨터라서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해주면 시스템이 안정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잠든 새벽 시간을 지정해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아서 재시작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만약 공식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길 일이 생긴다면 수리 모드를 켜고 전달하세요. 이 모드를 켜면 수리 기사님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 점검할 수 있을 뿐 제 갤러리나 메시지, 연락처 등 개인 데이터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설정들을 통해 이제 여러분의 갤럭시는 더 이상 공장에서 막 나온 평범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용 습관에 맞춰 최적화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배터리는 더 오래가고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나만의 스마트폰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 새 갤럭시 스마트폰,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세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모두 기억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전원을 켜고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 최첨단 기기의 잠재력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메인폰으로 사용해온 전문가로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여 설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배터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며 이 비싼 기기의 성능을 100%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고 저를 따라 순서대로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갤럭시는 완전히 새로운 기기로 재탄생해 있을 겁니다. 먼저 화면 상단을 아래로 내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첫 번째, 연결 메뉴입니다. 여기서 뮤직 쉐어 기능은 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 스마트폰에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능인데 보통 친구들과 음악을 들을 땐 그냥 폰을 건네주며 함께 선곡하는 경우가 더 많죠.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워치나 태블릿, 갤럭시 북과 같은 삼성 생태계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 기능 반드시 켜두세요. 스마트폰이 멀리 있어도 워치나 태블릿으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다음은 소리 및 진동입니다. 벨소리로 들어가서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함께 울림을 켜주세요. 벨소리 모드로 해뒀다는 것은 어떻게든 전화를 받겠다는 의지일 테니 진동까지 더해지면 중요한 전화를 놓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음량 메뉴에서는 각 항목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특히 알림 소리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히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큰 알림 소리가 울려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 진동 세기에서 전화 수신 시 진동소리 재생이라는 흥미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진동 모터가 섬세해진 대신 진동 자체가 약해져서 책상 위에 두었을 때 진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능을 켜면 진동이 울릴 때 스피커에서 실제 진동과 유사한 소리를 함께 내보내줍니다. 진동 모드에서도 전화를 놓치는 일이 잦았다면 꼭 한번 켜보세요.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는 음량 최적화를 켜주세요. 유튜브나 음악 앱에서 콘텐츠마다 제각각인 소리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주어 갑자기 큰 소리가 나와 귀를 놀라게 하는 일을 방지해줍니다. 앱 소리 분리 재생은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필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블루투스 스피커로는 음악 스트리밍 앱의 소리만 나오게 하고 스마트폰 자체 스피커에서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에 방해받지 않고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알림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먼저 앱 알림 목록을 쭉 보시면서 팁, 갤럭시 스토어, 구글 플레이 서비스처럼 굳이 알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앱들은 과감히 꺼주세요. 불필요한 광고나 서비스 평가 요청 알림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림 팝업 스타일에서는 불빛 알림 효과를 설정해 보세요. 알림이 올 때 화면 가장자리에 다채로운 조명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무음 상태에서도 알림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색상이나 너비, 지속시간 등 세부 설정도 가능하니 취향에 맞게 꾸며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잠겨있을 때 알림 내용 숨기기는 반드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표시로 두면 잠금을 풀지 않아도 메시지 내용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있습니다. 내용 숨기기로 설정하면 알림이 왔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내용은 잠금을 해제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알림 기록 기능을 켜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실수로 알림을 지워버렸을 때 방금 무슨 알림이었지?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이 기능을 켜두면 최근에 왔던 모든 알림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알림 버튼 표시도 켜두면 편리합니다. 중요한 알림이 왔지만 지금 당장 처리하기 어려울 때 알림창에서 이 버튼을 눌러 15분, 30분, 1시간 뒤에 다시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비서 같은 기능이죠. 혹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가 불편하셨다면 무선 긴급 재난 문자 메뉴에서 안전 안내 문자 알림은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알림을 꺼도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는 정상적으로 수신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다크 모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을 표현할 때 소자를 완전히 꺼버리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설명을 위해 잠시 라이트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나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글자나 아이콘의 크기를 조절하여 한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폴드처럼 큰 화면을 쓰는 기기라면 화면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에지 패널은 갤럭시의 상징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의 핸들을 끌어당겨 자주 쓰는 앱이나 연락처, 날씨, 클립보드 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립보드 패널은 꼭 활성화해 두세요. 여러 개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복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붙여넣을 수 있어 문서 작업이나 정보 검색 시 생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아직 버튼 방식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하단 버튼 영역만큼 화면을 더 넓고 시원하게 쓸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 메뉴에서 배터리 보호 기능을 꼭 설정해 주세요. 최적화보다는 최대 85%까지 충전 옵션을 추천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 완충과 완전 방전 상태가 반복될 때 수명이 가장 빨리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85%까지만 충전하여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이나 출장처럼 하루 종일 충전이 어려운 특별한 날에는 잠시 이 기능을 끄고 100%까지 충전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배터리 수명을 위해 고속 충전 기능을 꺼두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 스마트폰은 발열 상태에 따라 스스로 충전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고속 충전과 초고속 충전은 모두 켜두고 필요할 때 빠르게 충전하는 것이 현대적인 사용 방식에 더 맞습니다. 홈 화면 설정에서는 홈 화면의 미디어 페이지 추가 기능을 꺼주세요. 홈 화면 가장 왼쪽의 구글 디스커버 페이지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이 페이지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꺼두면 홈 화면을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활용의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고드락이라는 앱을 설치해주세요.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공식 커스터마이징 툴로 기본 설정에서는 불가능했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고드락 앱 안에 홈업 모듈을 설치하면 홈 화면과 앱 서랍의 아이콘 배열을 5x7, 6x7처럼 훨씬 촘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 더 많은 앱을 배치하고 싶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또한 페이지 반복 기능을 켜면 홈 화면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넘겼을 때 첫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음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 부분은 타협 없이 꼼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자동 블로커 기능은 반드시 사용 중으로 설정해주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의 설치를 막고 악성 코드를 검사하며 USB 케이블을 통한 해킹 시도를 차단하는 등 다층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사기, 즉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대의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개인정보 메뉴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는 꺼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굳이 내 사용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필요는 없겠죠. 안전 및 긴급 메뉴에 유료 정보는 시간을 내어 꼭 입력해두세요. 나의 혈액형, 앓고 있는 질병,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등을 기록해두면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서 잠금 화면을 풀지 않고도 의료진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보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긴급 SOS 기능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측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면 미리 지정해둔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와 현재 위치, 주변 소리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위급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실 메뉴에서는 아직 정식 기능은 아니지만 유용한 기능들을 미리 써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면 원래는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앱들도 강제로 멀티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션 및 제스처에서 손으로 밀어서 캡처 기능은 생각보다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볼륨 버튼 플러스 측면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눌러 캡처하는 방식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서는 공유 스크린샷 갤러리에 저장 안함 옵션을 켜보세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잠시 캡처해서 공유한 뒤에는 갤러리에 불필요한 이미지로 남는 경우가 많죠. 이 옵션을 켜고 캡처 후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전송하면 해당 캡처 파일은 갤러리에 저장되지 않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메뉴로 다시 돌아가 자동 최적화에 자동으로 다시 시작 기능을 설정해주세요. 스마트폰도 작은 컴퓨터라서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해주면 시스템이 안정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잠든 새벽 시간을 지정해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아서 재시작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만약 공식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길 일이 생긴다면 수리 모드를 켜고 전달하세요. 이 모드를 켜면 수리기사님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 점검할 수 있을 뿐 제 갤러리나 메시지, 연락처 등 개인 데이터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설정들을 통해 이제 여러분의 갤럭시는 더 이상 공장에서 막 나온 평범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용 습관에 맞춰 최적화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배터리는 더 오래가고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나만의 스마트폰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 새 갤럭시 스마트폰,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세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모두 기억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전원을 켜고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 최첨단 기기의 잠재력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메인폰으로 사용해온 전문가로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여 설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배터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며 이 비싼 기기의 성능을 100%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고 저를 따라 순서대로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갤럭시는 완전히 새로운 기기로 재탄생해 있을 겁니다. 먼저 화면 상단을 아래로 내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첫 번째, 연결 메뉴입니다. 여기서 뮤직 쉐어 기능은 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 스마트폰에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능인데 보통 친구들과 음악을 들을 땐 그냥 폰을 건네주며 함께 선곡하는 경우가 더 많죠.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워치나 태블릿, 갤럭시 북과 같은 삼성 생태계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는 반드시 켜두세요. 스마트폰이 멀리 있어도 워치나 태블릿으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다음은 소리 및 진동입니다. 벨소리로 들어가서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함께 울림을 켜주세요. 벨소리 모드로 해뒀다는 것은 어떻게든 전화를 받겠다는 의지일 테니 진동까지 더해지면 중요한 전화를 놓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음량 메뉴에서는 각 항목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특히 알림 소리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히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큰 알림 소리가 울려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 진동 세기에서 전화 수신 시 진동소리 재생이라는 흥미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진동 모터가 섬세해진 대신 진동 자체가 약해져서 책상 위에 두었을 때 진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능을 켜면 진동이 울릴 때 스피커에서 실제 진동과 유사한 소리를 함께 내보내줍니다. 진동 모드에서도 전화를 놓치는 일이 잦았다면 꼭 한번 켜보세요.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는 음량 최적화를 켜주세요. 유튜브나 음악 앱에서 콘텐츠마다 제각각인 소리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주어 갑자기 큰 소리가 나와 귀를 놀라게 하는 일을 방지해줍니다. 앱 소리 분리 재생은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필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블루투스 스피커로는 음악 스트리밍 앱의 소리만 나오게 하고 스마트폰 자체 스피커에서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에 방해받지 않고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알림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먼저 앱 알림 목록을 쭉 보시면서 팁, 갤럭시 스토어, 구글 플레이 서비스처럼 굳이 알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앱들은 과감히 꺼주세요.
불필요한 광고나 서비스 평가 요청 알림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림 팝업 스타일에서는 불빛 알림 효과를 설정해보세요. 알림이 올 때 화면 가장자리에 다채로운 조명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무음 상태에서도 알림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색상이나 너비, 지속시간 등 세부 설정도 가능하니 취향에 맞게 꾸며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잠겨있을 때 알림 내용 숨기기는 반드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표시로 두면 잠금을 풀지 않아도 메시지 내용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있습니다. 내용 숨기기로 설정하면 알림이 왔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내용은 잠금을 해제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알림 기록 기능을 켜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실수로 알림을 지워버렸을 때 방금 무슨 알림이었지?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이 기능을 켜두면 최근에 왔던 모든 알림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알림 버튼 표시도 켜두면 편리합니다. 중요한 알림이 왔지만 지금 당장 처리하기 어려울 때 알림창에서 이 버튼을 눌러 15분, 30분, 1시간 뒤에 다시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비서 같은 기능이죠. 혹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가 불편하셨다면 무선 긴급 재난 문자 메뉴에서 안전 안내 문자 알림은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알림을 꺼도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는 정상적으로 수신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다크 모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을 표현할 때 소자를 완전히 꺼버리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설명을 위해 잠시 라이트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나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글자나 아이콘의 크기를 조절하여 한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폴드처럼 큰 화면을 쓰는 기기라면 화면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에지 패널은 갤럭시의 상징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의 핸들을 끌어당겨 자주 쓰는 앱이나 연락처, 날씨, 클립보드 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립보드 패널은 꼭 활성화해두세요. 여러 개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복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붙여넣을 수 있어 문서 작업이나 정보 검색 시 생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아직 버튼 방식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하단 버튼 영역만큼 화면을 더 넓고 시원하게 쓸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 메뉴에서 배터리 보호 기능을 꼭 설정해주세요. 최적화보다는 최대 85%까지 충전 옵션을 추천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 완충과 완전 방전 상태가 반복될 때 수명이 가장 빨리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85%까지만 충전하여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이나 출장처럼 하루 종일 충전이 어려운 특별한 날에는 잠시 이 기능을 끄고 100%까지 충전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배터리 수명을 위해 고속 충전 기능을 꺼두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 스마트폰은 발열 상태에 따라 스스로 충전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고속 충전과 초고속 충전은 모두 켜두고 필요할 때 빠르게 충전하는 것이 현대적인 사용 방식에 더 맞습니다. 홈 화면 설정에서는 홈 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 기능을 꺼주세요. 홈 화면 가장 왼쪽의 구글 디스커버 페이지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이 페이지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꺼두면 홈 화면을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활용의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고드락이라는 앱을 설치해주세요.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공식 커스터마이징 툴로 기본 설정에서는 불가능했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고드락 앱 안에 홈업 모드를 설치하면 홈 화면과 앱 서랍의 아이콘 배열을 5x7, 6x7처럼 훨씬 촘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 더 많은 앱을 배치하고 싶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또한 페이지 반복 기능을 켜면 홈 화면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넘겼을 때 첫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음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 부분은 타협 없이 꼼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자동 블로커 기능은 반드시 사용 중으로 설정해주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의 설치를 막고 악성 코드를 검사하며 USB 케이블을 통한 해킹 시도를 차단하는 등 다층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사기, 즉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대의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개인정보 메뉴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는 꺼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굳이 내 사용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필요는 없겠죠. 안전 및 긴급 메뉴에 유료 정보는 시간을 내어 꼭 입력해두세요. 나의 혈액형, 앓고 있는 질병,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등을 기록해두면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서 잠금 화면을 풀지 않고도 유료진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보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긴급 SOS 기능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측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면 미리 지정해둔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와 현재 위치, 주변 소리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위급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실 메뉴에서는 아직 정식 기능은 아니지만 유용한 기능들을 미리 써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면 원래는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앱들도 강제로 멀티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션 및 제스처에서 손으로 밀어서 캡처 기능은 생각보다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볼륨 버튼 플러스 측면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눌러 캡처하는 방식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서는 공유 스크린샷 갤러리에 저장 안함 옵션을 켜보세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잠시 캡처해서 공유한 뒤에는 갤러리에 불필요한 이미지로 남는 경우가 많죠. 이 옵션을 켜고 캡처 후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전송하면 해당 캡처 파일은 갤러리에 저장되지 않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메뉴로 다시 돌아가 자동 최적화에 자동으로 다시 시작 기능을 설정해주세요. 스마트폰도 작은 컴퓨터라서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해주면 시스템이 안정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잠든 새벽 시간을 지정해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아서 재시작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만약 공식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길 일이 생긴다면 수리 모드를 켜고 전달하세요. 이 모드를 켜면 수리 기사님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 점검할 수 있을 뿐 제 갤러리나 메시지, 연락처 등 개인 데이터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설정들을 통해 이제 여러분의 갤럭시는 더 이상 공장에서 막 나온 평범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용 습관에 맞춰 최적화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배터리는 더 오래가고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나만의 스마트폰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 새 갤럭시 스마트폰,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세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모두 기억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전원을 켜고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 최첨단 기기의 잠재력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메인폰으로 사용해온 전문가로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여 설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배터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며 이 비싼 기기의 성능을 100%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고 저를 따라 순서대로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갤럭시는 완전히 새로운 기기로 재탄생해 있을 겁니다. 먼저 화면 상단을 아래로 내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첫 번째, 연결 메뉴입니다. 여기서 뮤직 쉐어 기능은 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 스마트폰에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능인데 보통 친구들과 음악을 들을 땐 그냥 폰을 건네주며 함께 선곡하는 경우가 더 많죠.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워치나 태블릿, 갤럭시 북과 같은 삼성 생태계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는 반드시 켜두세요. 스마트폰이 멀리 있어도 워치나 태블릿으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다음은 소리 및 진동입니다. 벨소리로 들어가서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함께 울림을 켜주세요. 벨소리 모드로 해뒀다는 것은 어떻게든 전화를 받겠다는 의지일 테니 진동까지 더해지면 중요한 전화를 놓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음량 메뉴에서는 각 항목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특히 알림 소리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히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큰 알림 소리가 울려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 진동세기에서 전화 수신 시 진동소리 재생이라는 흥미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진동 모터가 섬세해진 대신 진동 자체가 약해져서 책상 위에 두었을 때 진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능을 켜면 진동이 울릴 때 스피커에서 실제 진동과 유사한 소리를 함께 내보내줍니다. 진동 모드에서도 전화를 놓치는 일이 잦았다면 꼭 한번 켜보세요.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는 음량 최적화를 켜주세요. 유튜브나 음악 앱에서 콘텐츠마다 제각각인 소리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주어 갑자기 큰 소리가 나와 귀를 놀라게 하는 일을 방지해줍니다. 앱 소리 분리 재생은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필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블루투스 스피커로는 음악 스트리밍 앱의 소리만 나오게 하고 스마트폰 자체 스피커에서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에 방해받지 않고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알림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먼저 앱 알림 목록을 쭉 보시면서 팁, 갤럭시 스토어,
구글 플레이 서비스처럼 굳이 알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앱들은 과감히 꺼주세요. 불필요한 광고나 서비스 평가 요청 알림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림 팝업 스타일에서는 불빛 알림 효과를 설정해보세요. 알림이 올 때 화면 가장자리에 다채로운 조명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무음 상태에서도 알림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색상이나 너비, 지속시간 등 세부 설정도 가능하니 취향에 맞게 꾸며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잠겨있을 때 알림 내용 숨기기는 반드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표시로 두면 잠금을 풀지 않아도 메시지 내용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있습니다. 내용 숨기기로 설정하면 알림이 왔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내용은 잠금을 해제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알림 기록 기능을 켜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실수로 알림을 지워버렸을 때 방금 무슨 알림이었지?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이 기능을 켜두면 최근에 왔던 모든 알림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알림 버튼 표시도 켜두면 편리합니다. 중요한 알림이 왔지만 지금 당장 처리하기 어려울 때 알림창에서 이 버튼을 눌러 15분, 30분, 1시간 뒤에 다시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비서 같은 기능이죠. 혹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가 불편하셨다면 무선 긴급 재난 문자 메뉴에서 안전 안내 문자 알림은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알림을 꺼도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는 정상적으로 수신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다크 모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을 표현할 때 소자를 완전히 꺼버리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설명을 위해 잠시 라이트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나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글자나 아이콘의 크기를 조절하여 한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폴드처럼 큰 화면을 쓰는 기기라면 화면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에지 패널은 갤럭시의 상징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의 핸들을 끌어당겨 자주 쓰는 앱이나 연락처, 날씨, 클립보드 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립보드 패널은 꼭 활성화해두세요. 여러 개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복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붙여넣을 수 있어 문서 작업이나 정보 검색 시 생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아직 버튼 방식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하단 버튼 영역만큼 화면을 더 넓고 시원하게 쓸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 메뉴에서 배터리 보호 기능을 꼭 설정해주세요. 최적화보다는 최대 85%까지 충전 옵션을 추천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 완충과 완전 방전 상태가 반복될 때 수명이 가장 빨리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85%까지만 충전하여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이나 출장처럼 하루 종일 충전이 어려운 특별한 날에는 잠시 이 기능을 끄고 100%까지 충전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배터리 수명을 위해 고속 충전 기능을 꺼두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 스마트폰은 발열 상태에 따라 스스로 충전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고속 충전과 초고속 충전은 모두 켜두고 필요할 때 빠르게 충전하는 것이 현대적인 사용 방식에 더 맞습니다. 홈 화면 설정에서는 홈 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 기능을 꺼주세요.
홈 화면 가장 왼쪽의 구글 디스커버 페이지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이 페이지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꺼두면 홈 화면을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활용의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고드락이라는 앱을 설치해주세요.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공식 커스터마이징 툴로 기본 설정에서는 불가능했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고드락 앱 안에 홈업 모드를 설치하면 홈 화면과 앱 서랍의 아이콘 배열을 5x7, 6x7처럼 훨씬 촘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 더 많은 앱을 배치하고 싶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또한 페이지 반복 기능을 켜면 홈 화면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넘겼을 때 첫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음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 부분은 타협 없이 꼼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자동 블로커 기능은 반드시 사용 중으로 설정해주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의 설치를 막고 악성 코드를 검사하며 USB 케이블을 통한 해킹 시도를 차단하는 등 다층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사기, 즉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대의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개인정보 메뉴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는 꺼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굳이 내 사용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필요는 없겠죠. 안전 및 긴급 메뉴에 유료 정보는 시간을 내어 꼭 입력해두세요. 나의 혈액형, 앓고 있는 질병,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등을 기록해두면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서 잠금 화면을 풀지 않고도 유료진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보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긴급 SOS 기능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측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면 미리 지정해둔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와 현재 위치, 주변 소리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위급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실 메뉴에서는 아직 정식 기능은 아니지만 유용한 기능들을 미리 써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면 원래는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앱들도 강제로 멀티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션 및 제스처에서 손으로 밀어서 캡처 기능은 생각보다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볼륨 버튼 플러스 측면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눌러 캡처하는 방식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서는 공유 스크린샷 갤러리에 저장 안함 옵션을 켜보세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잠시 캡처해서 공유한 뒤에는 갤러리에 불필요한 이미지로 남는 경우가 많죠. 이 옵션을 켜고 캡처 후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전송하면 해당 캡처 파일은 갤러리에 저장되지 않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메뉴로 다시 돌아가 자동 최적화에 자동으로 다시 시작 기능을 설정해주세요. 스마트폰도 작은 컴퓨터라서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해주면 시스템이 안정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잠든 새벽 시간을 지정해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아서 재시작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만약 공식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길 일이 생긴다면 수리 모드를 켜고 전달하세요. 이 모드를 켜면 수리 기사님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 점검할 수 있을 뿐 제 갤러리나 메시지, 연락처 등 개인 데이터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설정들을 통해 이제 여러분의 갤럭시는 더 이상 공장에서 막 나온 평범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용 습관에 맞춰 최적화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배터리는 더 오래가고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나만의 스마트폰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 새 갤럭시 스마트폰